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영덕 대표입니다. 이슈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월에도 주마다 2번 또는 많으면 3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해드리면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있었던 이슈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그래, 나 이 분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도 꽤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적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린 이슈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이제 10월 달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슈 얘기를 해드릴 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슈에 대한 강의도 했지만, 약간의 10월을 바라보는 이슈라고 하면서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선취해놓고 수익 관점으로 매일 데이트리딩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매매해 볼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이슈를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월 11일 날짜, 10월 2주차 정도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비트코인 이슈 부활될 수 있는가. 그래서 관련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 뭔지,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뭐 누가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앞으로의 장기적인 미래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까지도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강조해드렸던 것이 단중기적으로 랠리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방송 당시에 몇 거래 내는 시세가 안 나올 거다, 오히려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알려드렸었고, 그 뒤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후 시점부터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시세가 그 이후로 아마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 랠리가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근접 거래일 한 3거래일 내에 강하게 터졌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고 어떤 강의 주제가 있었느냐, 비트코인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매력과 사용법,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강의를 기본 내용으로 해서 해드렸어요. 뭐 이 내용을 또 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미 트렌드는 적중을 했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제가 비트코인의 방향성에서 단기 방향성과 단중기 방향성, 장기를 구분해서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내릴 때 단기는 아니고 장기도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비트코인은. 오로지 단중기로만 관심을 가져야지 수익을 딱 타이트하게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 차트예요. 보시면 가장 뭐 볼 수 있는 차트 중에 짧은 차트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강의를 했던 날 차트 영역이에요. 그리고 강의 당시 한 요 정도가 이제 더 내려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세가 최근에 저점을 잡고 좋은 움직임으로 단계 파동을 주는 듯 싶지만, 양봉으로 고점을 치고 올라가다가 음봉을 찍어 내렸다면 이거는 조정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는 차트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관심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건 이제 요 차트죠. 요 정도 차트를 아까 봤던 거고요. 이게 이제 단중기로 넘어가면은 예전 시세가 나온 곳 대비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다운이 된 다음에 바닥을 잡고 이제 변동성을 조절하는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바닥 잡는 라인에 대한 시간은 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이후 시점 바닥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는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정도의 저점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시점의 비트코인 차트가 되는데 동일 시점이에요. 내려온 각도하고 옆으로 기고 있었고, 그 내려온 각도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시점이 여기 차트였죠. 단기간 안에는 시세가 안 나오고 조정이 더 나올 거다. 나오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일차 부분이 여기 9일, 13일, 17일, 21일 약 2주 정도 이상의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상대로 시세가 강하게 점핑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한 2, 3거래일 내로 가져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긴 시각을 보죠. 단중기 시각인데 아까 차트는 여기부터 봤을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해 드리는데 이제 이건 아까 한 3개월 차트였고요. 이건 이제 6개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개월 동안에 비트코인은 한번 급등도 나왔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초에 또 관련주들 시세가 강하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세가 정체기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7월 이후부터 나왔었던 거죠. 그때 당시를 따져봐도, 즉 올해 하반기 전체를 따져봐도 비트코인의 시세는 어떻다고 했어요, 제가. 네, 저점에 위치해 있다. 이때도 6월 달에도 이 가격 정도의 위치를 했을 때 주가가 강하게 점핑이 한번 나오면서 수익기회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거 자체가 1천만 원 미만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었던 타이밍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도 1천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1200만 원 정도까지는 강하게 단기 상승 도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강의를 해드리고 나서 오늘 현 시점 보시는 것처럼 1200만 원, 1200만 원까지 정확하게 강하게 찍어주는 파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가기는 좀 어렵다고 했어요. 왜? 비트코인이 앞으로 정말 대대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에 있다면 갈 수가 있는데 단중기적인 관점에서의 파동을 노리는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1200만 원대에 가면은 저항이 너무 많단 말이죠. 왜? 년 상반기 후반에 강하게 찍어주고 나서 지지를 보이다가 깨진 구역이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탈됐다가 복귀되는 파동은 그 구역에서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이 움직임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10월을 노리는 비트코인 파동에서는 이미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파동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은 이제 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던 거. 이제 1년 차트예요. 보시면 여기 1700만 원을 찍었던 차트도 있고 비트코인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400만 원을 찍었던 차트까지도 보이죠. 네. 한번 저점을 강하게 찍고 나니까 뭐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건데 파동이 너무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회로 노릴 수 있는 이 파동은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내려가고 있는 구간 파동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될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1200만 원을 터치하고 현재의 캔들 조건을 고려하고 우리가 종목 캔들로 비교를 해본다면 보통 이런 캔들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왜? 완전히 바닥을 잡으러 내려간다는 얘기죠. 1200만 원을 찍었다면 다시 한번 이제 1000만 원을 붕괴하고 7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대로 내려가는 시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중기적인 걸 넘어서는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를 하면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올라간 구역 자체가 이야기해드린 120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죠? 몸통으로 찍은 건 아니지만 순간 변동성으로 강하게 찍어 올려줬기 때문에 이 꼬리도 다 파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00만 원 정도의 재도전 정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앞으로 떨어져 내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9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금 약 6개월 관점에서 보면은 저점이라고 인식이 되지만 1년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죠. 이만큼이 올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매우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럼 이제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아까 전에도 알아봤던 비덴트죠.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었던 그 당시 PPT에 제가 올려서 알려드린 상태예요. 그때도 관련주 차트 중에 비덴트를 제일 먼저 보여드렸고 그때 캔들을 보여드리면서 뭐라고요? 앞으로 재료가 단중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비트코인 시세 대비해서는 관리가 차트상으로도 잘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밀리지 않고 유지가 되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강의를 해드렸어요. 뭐 비트코인 시세가 당연히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시점이 이 시점이었는데
일정 기간을 제 예상대로 옆으로 기고 나서 이렇게 직전 고점 도전을 강하게 뚫는 시세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화폐 자체가 1200만 원을 재돌파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덴트라는 종목 자체도 비트코인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이후에 대파동을 기대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점을 잡으면 다시 9,000원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관점을 내일 이후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린 것도 거기 있었고요. 그럼 직접적으로 추천드린 종목 외에도 제가 방송 PPT에서 4종목을 총 보여드렸는데 원래 이제 주도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였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네.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최근 2년 내로 주도주가 지금 비덴트로 좀 바뀌긴 했다. 이번 연도에 들어오면서. 근데 작년, 재작년 그 이전의 주도주는 우리기술 투자였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상한가 가는 게 우리기술 투자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역배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가 움직임 자체가 주도주다 보니까 관심은 가질 수가 있는데 정배열에 이왕이면 재료가 있고 같이 있다면 좋으니 비덴트에 우선 관심을 가져봐라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충분히 비덴트에서 수익을 내셨을 텐데 역시나 우리기술 투자도 안 움직이진 않죠. 이번에 비트코인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한 번의 점핑을 200만 원 정도 이상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도 결국에는 선점하고 홀딩만 유지하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세가 나왔죠. 예. 가볍게 선취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걸 걱정할 필요 없이 시세 자체가 아예 이렇게 20% 가까이 높은 시세에서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점만 하고 있었으면 20% 먹기는 어렵지 않은 시세가 역시 우리기술 투자도 서진 거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기술을 따라서 평소에는 1차 후속주라고 이야기해드리는 또 SCI 평가정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죠. 얘는 이제 우리기술 투자가 강하게 시세가 나온 뒤에 주도주를 한번 차지했었던 그런 전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닥은 충분히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걱정은 다 없다고 했어요. 선점만 해놓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는 것처럼 그 시점 이후에 이렇게 갭으로 떠버리죠. 갭으로 떠버리면서 역시나 시세 수익 부분들 뭐 15% 정도 이상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트렌드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단기가 아닌 단중기적인 관점으로 천천히 선점을 해놓으셨다면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되건 간에 말건 간에 장중에 내가 특별하게 계속 종목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좋은 수익을 10월 중에 가져올 수 있었던 적중 트렌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다음은 여러분들 또 선취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 라고 이야기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주 트렌드를 강조해드렸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이슈 중에 자율주행 이슈, 5G 이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10월 중에 제시를 해드려서 다 적중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뭐 대성 엘텍 몇십 프로 이상 수익 난 거부터 시작을 해서 코리아 FT로도 수익 난 거를 역시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이상하게 로봇 관련주가 움직임이 적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4차 산업혁명 중에 로봇을 또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점 관점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히 강한 급등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가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노림수 역시 적중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강의를 해드렸던 기본 화면이 로봇 화면을 이야기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강의를 진행했냐면 핵심 기대 분야 정보가 밀어주는 4차 산업혁명 로봇 트렌드고 어떤 종목이 있고 왜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강의를 차근차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중요 내용이 왜 정부가 밀어주느냐? 정부가 2023년까지 로봇 시장을 1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올해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때 강한 시세가 나온 뒤 몇 달 동안 조정 눌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이 이슈가 재부각이 되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즉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5G 또 그리고 자율주행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로봇주가 한 번 정도는 안 움직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점을 해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을 얘기해드렸냐 한 4종목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일 먼저 강조를 하고 주도주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린 게 이제 로보였습니다. 주도주로 부각을 올해 기조에 이제 사실상 해줬다고 볼 수 있는 게 로보인데, 올해 주도주였다면은 추가 파동이 나와도 이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동 관련된 유아 로봇 시장 부분에 좀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관련돼서 앞으로 이슈가 붙을 때 로봇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라는 기본 기준에서 뭐 첫 번째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제조용 로봇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서비스 로봇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아 또는 노령화 관련 의료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와 관련돼서 로봇은 유아 아동용 로봇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용화 부분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의 시세는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드렸죠. 그 강의 당시의 차트였었죠. 전혀 시세가 없어요. 없지만 크게 상관이 없다. 왜? 상반기에 관련 재료가 한번 나오면서 상한가를 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부각이 되면 이런 준상한가 정도 이상의 시세는 또 한 번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분할로 선점만 해놓으면 된다고 했죠. 그럼 한번 강하게 튀어줄 수밖에 없다. 해당 종목의 오늘 날짜의 차트를 보시면 전거래일에 강하게 튀어줬죠. 보시는 것처럼 준상한가급의 강한 반등이 예측대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공개 추천주 부분으로 또 제시를 해드린 종목에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죠. 온라인 무료 방송 추천해서 로보를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을 또 방송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이 관련돼서는 원래 로봇 청소기 회사였는데 해외 그룹에서 인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성 기대 기반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후속 기반이기 때문에 시세 움직임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역시나 수익을 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잡고 있는 차트, 그리고 3개월선 61평을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하는 좋은 캔들 조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결국에는 강한 상승력이 앞으로 나올 걸 준비하고 있는 차트더라고 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런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이후에 주가가 보시면은 약 일주일 정도 타이밍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급등. 충분히 여러분들이 20% 정도 넘는 수익 부분들을 최근 일주일 거쳐서 여러 차례 가져올 수 있었던 또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로봇 트렌드도 핵심적인 주요 종목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어제 거래일 기조로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또는 그 이전부터도 나온 종목이 있기 때문에 수익 시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적중 트렌드는 바로 게임 트렌드입니다. 가장 근접 기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사실 트렌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중기적인 관점도 가질 수 있지만 빠르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뭐 일주일 내로도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작 게임들에 대한 어떤 경쟁 관계가 이제 11월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11월까지 노릴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린 트렌드죠. 그래서 강한 상승 시그널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잘 아시겠지만 적중을 했습니다.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판호 개방을 다시 해주면서 우리나라 관련 모바일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오는 하루였기도 했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판호 관련주로 중국 영향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시세가 좀 더 강하게 간 측면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게임 트렌드들은 최근 일주일 내내 시세가 나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때 보여드렸었던 메인 화면이 이렇게 머릿속에 게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실 요즘은 게임이 상당히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뭐 연령층, 어린 연령층이건 고연령층이건 모바일 게임 정도는 다들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게임주의 부활, 대작 게임의 속속 등장한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특별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린 게 그거죠. 왜 게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게임 트렌드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느냐. 우선 우리나라 가장 대표 게임이면서도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게임,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게임이 리니지 M인데, NC소프트 리니지 2M이 이제 12월 중으로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12월 중으로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게임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역시 넥슨에서 V4가 이제 11월 7일 날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10일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V4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지금 리니지 아성을 눌러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혁신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이 기대치에 의한 또 게임 경쟁 부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강한 시세를 한번 줬었던 게임 중에는 또 최근에 핫하다고 하는 게 에오스 레드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 움직임과 함께 에오스 레드 관련주들도 후속 추세를 주기에 충분한 저점자리에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관련 게임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게임 관련주 많습니다. 많이 이제 있는 걸 얘기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 그날 PPT 화면에 있었던 종목 위주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플레이드라고 이 하반기 게임에 대한 기대 관심을 높여줬었던 로아램을 개발해서 출시했었던 그런 종목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때 출시 후에 굉장히 예상과 달리 흥행을 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왔다. 근데 지금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양봉 눌림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중에 추가 시세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해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시점 이후로 시세가 요만큼이 나왔죠. 그때 당시 가격이 2만 대략적으로 한 1,000원, 1,500원 정도였고, 중간 고점 시세를 보면은 2만 한 6,000원 이상권의 시세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5,000원 넘는 시세가 가능했겠네요. 20% 넘는 수익 시세를 게임 관련주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나서 관심을 가졌다면 가져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다음은 에오스 레드와 연계가 되어 있는 미스터 블루. 역시나 강의 당시 자료인데 바닥은 충분히 잡고 있다. 그래서 강한 상승 시세가 한번 9,000원, 만원까지는 게임 관련주에 어떤 부흥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9,000원을 돌파하는 강한 장대 항공 시세가 오늘 딱 출현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달빛 조각사 얘기를 역시 그날 같이 해드렸죠. 이미 출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화면에서는 뺐는데, 달빛 조각사도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그 조각사로 불리고는 있긴 하지만, 아마 시세 움직임이 이제 매출이 지속될 수 있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왜? 카카오 게임즈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카카오 주가를 봐야 된다고 했고요. 역시나 매출이 계속 그 뒤로 잘 유지가 됐습니다. 5위권 위로 계속 유지가 됐고, 결국에는 그 강의를 해드리고 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이상 연속 변동성으로 신고가 고점 돌파가 나오는 이런 좋은 시세가 나왔고요. 큰 종목임에도. 그 다음에 넥슨 GT와 가장 연계된 게 이제 넷게임즈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넥슨 소속이지만 넷게임즈에서 개발해서 만든 게 V4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고 했어요. 주가가 중저가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충분히 눌렀기 때문에 강한 상승 시세가 나오기 좋은 차트니까 관심을 가지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뒤에 시세가 어떻게 나오네요. 약간은 추가로 밀리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3일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역시나 선점을 해놨다면은 좋은 시세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판호 개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중국 내 사업 영역이 많이 미치는 종목들이었거든요. 중국 내의 게임을 지금 출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예정인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 나왔는데, 룽투코리아 20% 넘는 상승, 그다음에 M게임 열혈 강호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열혈 강호가. 그러다 보니까 준상한가 시세 20몇 % 이상의 시세가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드래곤플라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었던 드래곤플라이도 오늘 강한 시세 움직임을 주는 이런 부분들, 또 YJ 게임즈, 또 액션 스퀘어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주 적중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오른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적중을 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선취할 수 있는 이슈를 알려드린 거거든요.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가 여러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기회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한 신규 트렌드와 함께 특급 추천주를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